인연을 보는 눈.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깊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길에서 스치는 한 사람의 미소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미소를 짓게 된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다.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의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 순간 조금 더 밝아진다. 그 밝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렇게 선한 인연은 끝없이 퍼져나간다.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이 있었다. 하루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혼자 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간호사는 그 환자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치료받는 동안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시간에 손을 잡아주고 작은 선물도 가져다 주었다. 몇 년 후 그 환자는 기적적으로 완치되었고 이후 자원봉사자가 되어 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선순환이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쌓여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최근의 어려운 상황,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있었다. 상사가 항상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처음에는 그 상사를 미워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는 집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상사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상사에게도 전해져서 점차 직장 분위기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가.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우정,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집과 옷과 음식 등등.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나무들이 만들어준 산소 덕분이다.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맑은 물을 마시는 것, 따뜻한 집에서 지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농부가 자신의 논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한 알의 쌀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와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하고, 내 손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만나야 한 알의 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를 이해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건 역시 조건에 의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좋은 원인을 만들고 선한 조건을 쌓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연기법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그것이 온전히 내 능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좋은 환경, 좋은 스승, 좋은 기회, 건강한 몸과 마음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깨달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된다. 실패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결과이고 그 조건들을 바꿔나가면 다음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인연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한다. 업의 힘.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법구경의 말씀은 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짓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을 짓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업들을 되돌아보라.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일의 나를 만들고 다음 달의 나를 만들고 몇 년 후의 나를 만든다. 업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다. 한 직장인이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인사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게 되었다. 그는 경비원 아저씨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사드리기도 했다. 몇 달이 지나자 경비원 아저씨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셨다. 그 미소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고 더 협조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작은 인사 하나가 만들어낸 선순환이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매일 조금씩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점점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여든다. 업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특징은 업은 증장한다는 것이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작은 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동전 하나를 매일 저축하면 1년 후에는 큰 돈이 모이는 것처럼 작은 선행도 매일 쌓이면 큰 복이 된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계속 쌓이면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한 번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한 번의 친절이 더 큰 친절로 이어진다. 두 번째 특징은 업은 반드시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내가 지은 업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을 내가 받을 수도 없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자식이 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자식이 받아야 한다. 반대로 자식이 아무리 많은 선업을 쌓아도 부모의 악업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 각자가 자신의 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우주의 법칙이다. 세 번째 특징은 업은 좀처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지은 업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결과로 나타난다. 어린 시절에 지은 작은 선행이 수십 년 후에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잘못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오래된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말처럼 업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한 사업가가 젊은 시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가난한 할머니가 와서 라면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다. 그는 그냥 라면을 드렸다. 그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가셨다. 30년이 지난 후 그 사업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익명으로 큰 돈을 보내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할머니의 손자가 성공해서 보낸 것이었다. 할머니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업은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업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확실한 법칙이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숙명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다. 과거에 악업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선업의 힘으로 악업의 결과를 약화시키거나 늦출 수 있다. 어둠 속에 있다가 촛불 하나를 켜면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선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생각의 업부터 살펴보자. 하루에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감사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고 불평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습관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마음의 기본 설정이 되어버린다. 어느 회사원이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매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바꿔보았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을 바꾸니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말의 업은 더욱 강력하다.
말에는 힘이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는다. 험담은 인간관계를 망치고 칭찬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분위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어느 교사가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는 말들을 자주 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성적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몇 년 후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교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의 격려의 말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다. 행동의 업은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남을 도우면 자신도 도움을 받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신도 해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업을 이해하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운명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지어가는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창조자가 된다. 업의 법칙을 알면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남 탓을 하는 한 내 인생은 남에게 맡겨진 것과 같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내가 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선업을 짓는 생활.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선업을 짓는 기회이다. 첫 번째는 바른 말하기이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온다. 다정한 말을 하라. 같은 내용이라도 다정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 필요한 말을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말이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다. 한 회사원이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따뜻해졌다. 작은 인사말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나중에 그는 동료들로부터 당신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말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두 번째는 작은 친절 베풀기이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길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든다. 친절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선한 에너지는 끝없이 퍼져나간다. 한 대학생이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어주셨다. 그 미소를 본 대학생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고 동생에게도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었다. 세 번째는 정직한 노동이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말라. 하늘이 보고 있고 내 마음이 보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복을 부른다. 일을 통해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한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까지도 꼼꼼히 청소했다. 그의 정성 덕분에 그 동네는 항상 깨끗했다. 주민들은 그 아저씨를 존경했고 아이들도 그 아저씨를 보면 인사를 했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아파서 며칠 나오지 못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다. 그의 성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선업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음식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감사는 행복의 비밀이다. 암 환자가 있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절망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가족의 사랑, 의료진의 헌신, 친구들의 응원,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몇 년 후 그는 완치되었고 지금은 다른 환자들을 돕는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치유의 힘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남의 공덕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남의 좋은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신의 복까지 줄어든다. 여섯 번째는 절제와 나눔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조금 적게 가지고 그 나머지를 남과 나누라. 음식도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물건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돈도 필요 이상으로 모으지 말라.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 나눔은 부족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한 사업가가 매달 수입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기부를 시작한 후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다. 좋은 거래처들이 생기고 신뢰할 만한 동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누는 마음이 더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일곱 번째는 마음 챙김 수행이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라.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라. 마음 챙김은 모든 수행의 기초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이 선업을 짓는 기회가 된다. 한 생각의 자비가 무량한 공덕을 낳는다.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큰 복이 된다.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든다. 선업을 짓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선업을 짓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이 또 다른 선업을 불러온다. 회양과 놓아버림. 복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회양이다. 회양이란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마음이다.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주어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을 나누어도 자신의 복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쌓으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려 한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 집착하는 순간 복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많은 기부를 했지만 항상 자신이 얼마나 기부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기부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었다. 기부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감사패를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다. 어느 날 현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기부를 했지만 진정한 보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아버릴 때 완성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삼륜청정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보시는 완전해지고 그 공덕도 무량해진다.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 마치 상거래와 같은 것이다. 주고받는 것을 따지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 어느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다. 그는 매달 큰 금액을 고아원에 기부했지만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거절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고아원 출신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사회에서 성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익명의 후원자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이름 없는 기부자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자신이 지은 선업들을 떠올려 보라. 작은 친절, 바른말, 성실한 일, 감사한 마음 등을 하나하나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간호사가 매일 밤 이런 회양을 했다. 오늘 제가 환자들을 돌본 공덕을 모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고 모든 의료진들이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직업에 대한 보람도 커졌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다. 회양하는 마음이 일을 수행으로 바꾼 것이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누라. 이 좋은 일이 제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도움과 축복 덕분입니다. 이 행복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이 진정한 회양이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회양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통해 도움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회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라. 계산하지 말라. 이만큼 회양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회양은 조건 없는 나눔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지은 작은 선업도 회양을 통해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이라도 회양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회양의 신비로운 힘이다. 놓아버림도 회양의 핵심이다.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조용히 선행을 하고 조용히 놓아버려라. 선행을 했다는 사실조차 집착하지 말라.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선업을 짓되 그 자취에 매달리지 말라. 한 스님이 매일 길가에서 구걸하는 아이에게 밥을 주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스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스님은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도움을 준 일을 아예 잊어버린 것이다. 아이가 놀라며 물었다. 스승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스님이 답했다. 선행은 하는 순간 놓아버리는 것이다. 붙잡고 있으면 선행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무상보시, 무명보시이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보시는 가장 순수해지고 그 공덕도 가장 커진다.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이 생기고 받은 사람도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베푼 것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회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를 녹이는 것이다. 내가 선행을 했다. 내가 복을 쌓았다는 자아의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진정한 선행은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태양이 의도 없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회양은 또한 원한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회양할 수 있다면 그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회양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독이 중화된다. 이것이 회양의 치유력이다. 회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끝없는 나눔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온 세상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간다. 연기 속 자유와 희망.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가족들은 떠나갔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현자가 말했다.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사업가는 현자의 말을 따라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었다.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성실함과 인품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작은 사업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어려운 조건을 새로운 기회로 바꾼 것이다. 이것이 연기법의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고정된 운명이란 없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다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선업을 짓고 나서 바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씨앗을 심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한 젊은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다.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했다. 몇 년 후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불교가 주는 희망이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자신을 치유하고 선한 습관을 기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다면 과거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다. 한 여성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던 상처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 자존감도 낮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명상도 배웠다. 매일 자신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차 믿어지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꾼 것이다. 연기법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감을 준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내가 만들어가는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내 한마디 말, 내 한 번의 행동, 내 한순간의 생각이 모두 미래를 만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살게 되고 더욱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동시에 연기법은 우리에게 여유를 준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된다. 농부가 계절을 기다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적절한 때를 기다려 일을 시작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조건을 만들어가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한 청년이 창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먼저 관련 회사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았다. 동시에 야간에 관련 공부를 했고 틈틈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 몇 년 후 충분한 경험과 자금이 모였을 때 창업했다. 그의 사업은 성공했고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가가 되었다. 조건을 차근차근 만들어간 결과였다. 연기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라. 작은 친절, 바른말, 성실한 일, 감사한 마음 등이 모두 좋은 조건들이다. 둘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지금부터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라.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하라. 원망하고 탓하는 시간에 건설적인 행동을 하라. 어느 주부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이내 지금 원망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꿨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요리를 잘한다는 장점을 살려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했다. 몇 년 후 작은 식당도 차릴 수 있었고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어려운 조건을 새로운 기회로 바꾼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연기법으로 보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그런 행동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넷째,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의 실수나 잘못도 그때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말라.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 중년의 한 남성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들로 오랫동안 자책하며 살았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했던 과거가 계속 괴로웠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면서 점차 과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를 판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를 용서하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씨앗을 제대로 심었으면 열매를 의심하지 말라. 연기법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자유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자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가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미소 짓기, 인사하기, 감사하기, 도움 주기 같은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라. 이런 작은 조건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인생도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다.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단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꽃이 피는지 결정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가시덤불이 난다. 내가 매일 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씨앗이다. 좋은 씨앗을 심어라.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선업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준 것, 친절한 말을 한 것, 도움을 준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 등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선업의 공덕을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하라.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연기의 법칙 속에서 자유롭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연을 맺고 선한 업을 짓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연기법이 주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인연을 보는 눈.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깊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길에서 스치는 한 사람의 미소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미소를 짓게 된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다.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의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 순간 조금 더 밝아진다. 그 밝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렇게 선한 인연은 끝없이 퍼져나간다.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이 있었다. 하루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혼자 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간호사는 그 환자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치료받는 동안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시간에 손을 잡아주고 작은 선물도 가져다 주었다. 몇 년 후 그 환자는 기적적으로 완치되었고 이후 자원봉사자가 되어 다른 환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선순환이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쌓여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최근의 어려운 상황,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있었다. 상사가 항상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처음에는 그 상사를 미워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는 집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상사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상사에게도 전해져서 점차 직장 분위기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가.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우정,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집과 옷과 음식 등등.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나무들이 만들어준 산소 덕분이다.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맑은 물을 마시는 것, 따뜻한 집에서 지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농부가 자신의 논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한 알의 쌀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와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하고, 내 손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만나야 한 알의 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를 이해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건 역시 조건에 의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좋은 원인을 만들고 선한 조건을 쌓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연기법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그것이 온전히 내 능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좋은 환경, 좋은 스승, 좋은 기회, 건강한 몸과 마음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깨달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된다. 실패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결과이고 그 조건들을 바꿔나가면 다음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인연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한다. 업의 힘.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법구경의 말씀은 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짓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을 짓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업들을 되돌아보라.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일의 나를 만들고, 다음 달의 나를 만들고, 몇 년 후의 나를 만든다. 업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다. 한 직장인이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인사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게 되었다. 그는 경비원 아저씨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사드리기도 했다. 몇 달이 지나자 경비원 아저씨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셨다. 그 미소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고 더 협조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작은 인사 하나가 만들어낸 선순환이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매일 조금씩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점점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여든다. 업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특징은 업은 증장한다는 것이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작은 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동전 하나를 매일 저축하면 1년 후에는 큰 돈이 모이는 것처럼 작은 선행도 매일 쌓이면 큰 복이 된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계속 쌓이면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한 번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한 번의 친절이 더 큰 친절로 이어진다. 두 번째 특징은 업은 반드시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내가 지은 업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을 내가 받을 수도 없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자식이 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자식이 받아야 한다. 반대로 자식이 아무리 많은 선업을 쌓아도 부모의 악업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 각자가 자신의 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우주의 법칙이다. 세 번째 특징은 업은 좀처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지은 업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결과로 나타난다. 어린 시절에 지은 작은 선행이 수십 년 후에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잘못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오래된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말처럼 업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한 사업가가 젊은 시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가난한 할머니가 와서 라면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다. 그는 그냥 라면을 드렸다. 그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가셨다. 30년이 지난 후 그 사업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익명으로 큰 돈을 보내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할머니의 손자가 성공해서 보낸 것이었다. 할머니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업은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업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확실한 법칙이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숙명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다. 과거에 악업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선업의 힘으로 악업의 결과를 약화시키거나 늦출 수 있다. 어둠 속에 있다가 촛불 하나를 켜면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선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생각의 업부터 살펴보자. 하루에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감사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고 불평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습관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마음의 기본 설정이 되어버린다. 어느 회사원이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매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바꿔보았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을 바꾸니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말의 업은 더욱 강력하다. 말에는 힘이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는다. 험담은 인간관계를 망치고 칭찬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분위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어느 교사가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는 말들을 자주 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성적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몇 년 후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교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의 격려의 말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다. 행동의 업은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남을 도우면 자신도 도움을 받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신도 해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업을 이해하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운명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지어가는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창조자가 된다. 업의 법칙을 알면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남 탓을 하는 한 내 인생은 남에게 맡겨진 것과 같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내가 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선업을 짓는 생활.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선업을 짓는 기회이다. 첫 번째는 바른 말하기이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온다. 다정한 말을 하라. 같은 내용이라도 다정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 필요한 말을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말이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다. 한 회사원이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따뜻해졌다. 작은 인사말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나중에 그는 동료들로부터 당신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말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두 번째는 작은 친절 베풀기이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길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든다. 친절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선한 에너지는 끝없이 퍼져나간다. 한 대학생이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어주셨다. 그 미소를 본 대학생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고 동생에게도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었다. 세 번째는 정직한 노동이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말라. 하늘이 보고 있고 내 마음이 보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복을 부른다. 이를 통해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한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까지도 꼼꼼히 청소했다. 그의 정성 덕분에 그 동네는 항상 깨끗했다. 주민들은 그 아저씨를 존경했고 아이들도 그 아저씨를 보면 인사를 했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아파서 며칠 나오지 못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다. 그의 성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선업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음식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감사는 행복의 비밀이다. 암 환자가 있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절망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가족의 사랑, 의료진의 헌신, 친구들의 응원,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몇 년 후 그는 완치되었고 지금은 다른 환자들을 돕는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치유의 힘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남의 공덕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남의 좋은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신의 복까지 줄어든다. 여섯 번째는 절제와 나눔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조금 적게 가지고 그 나머지를 남과 나누라. 음식도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물건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돈도 필요 이상으로 모으지 말라.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 나눔은 부족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한 사업가가 매달 수입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기부를 시작한 후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다. 좋은 거래처들이 생기고 신뢰할 만한 동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누는 마음이 더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일곱 번째는 마음 챙김 수행이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라.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라. 마음 챙김은 모든 수행의 기초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이 선업을 짓는 기회가 된다. 한 생각의 자비가 무량한 공덕을 낳는다.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큰 복이 된다.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든다. 선업을 짓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선업을 짓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이 또 다른 선업을 불러온다. 회양과 놓아버림. 복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회양이다. 회양이란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마음이다.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주어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을 나누어도 자신의 복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쌓으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려 한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 집착하는 순간 복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많은 기부를 했지만 항상 자신이 얼마나 기부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기부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었다. 기부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감사패를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다. 어느 날 현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기부를 했지만 진정한 보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아버릴 때 완성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삼륜청정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보시는 완전해지고 그 공덕도 무량해진다.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 마치 상거래와 같은 것이다. 주고받는 것을 따지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 어느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다. 그는 매달 큰 금액을 고아원에 기부했지만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거절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고아원 출신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사회에서 성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익명의 후원자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이름 없는 기부자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자신이 지은 선업들을 떠올려 보라. 작은 친절, 바른말, 성실한 일, 감사한 마음 등을 하나하나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간호사가 매일 밤 이런 회양을 했다. 오늘 제가 환자들을 돌본 공덕을 모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고 모든 의료진들이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직업에 대한 보람도 커졌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다. 회양하는 마음이 일을 수행으로 바꾼 것이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누라. 이 좋은 일이 제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도움과 축복 덕분입니다. 이 행복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이 진정한 회양이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회양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통해 도움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회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라. 계산하지 말라. 이만큼 회양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회양은 조건 없는 나눔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지은 작은 선업도 회양을 통해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이라도 회양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회양의 신비로운 힘이다. 놓아버림도 회양의 핵심이다.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조용히 선행을 하고 조용히 놓아버려라. 선행을 했다는 사실조차 집착하지 말라.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선업을 짓되 그 자취에 매달리지 말라. 한 스님이 매일 길가에서 구걸하는 아이에게 밥을 주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스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스님은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도움을 준 일을 아예 잊어버린 것이다. 아이가 놀라며 물었다. 스승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스님이 답했다. 선행은 하는 순간 놓아버리는 것이다. 붙잡고 있으면 선행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무상보시, 무명보시이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보시는 가장 순수해지고 그 공덕도 가장 커진다.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이 생기고 받은 사람도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베푼 것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회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를 녹이는 것이다. 내가 선행을 했다. 내가 복을 쌓았다는 자아의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진정한 선행은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태양이 의도 없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회양은 또한 원한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회양할 수 있다면 그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회양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독이 중화된다. 이것이 회양의 치유력이다. 회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끝없는 나눔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온 세상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간다. 연기 속 자유와 희망.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가족들은 떠나갔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현자가 말했다.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사업가는 현자의 말을 따라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었다.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성실함과 인품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작은 사업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어려운 조건을 새로운 기회로 바꾼 것이다. 이것이 연기법의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고정된 운명이란 없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다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선업을 짓고 나서 바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씨앗을 심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한 젊은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다.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했다. 몇 년 후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불교가 주는 희망이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자신을 치유하고 선한 습관을 기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다면 과거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다. 한 여성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던 상처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 자존감도 낮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명상도 배웠다. 매일 자신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차 믿어지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꾼 것이다. 연기법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감을 준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내가 만들어가는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내 한마디 말, 내 한 번의 행동, 내 한순간의 생각이 모두 미래를 만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살게 되고 더욱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동시에 연기법은 우리에게 여유를 준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된다. 농부가 계절을 기다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적절한 때를 기다려 일을 시작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조건을 만들어가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한 청년이 창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먼저 관련 회사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았다. 동시에 야간에 관련 공부를 했고 틈틈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 몇 년 후 충분한 경험과 자금이 모였을 때 창업했다. 그의 사업은 성공했고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가가 되었다. 조건을 차근차근 만들어간 결과였다. 연기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라. 작은 친절, 바른말, 성실한 일, 감사한 마음 등이 모두 좋은 조건들이다. 둘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지금부터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라.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하라. 원망하고 탓하는 시간에 건설적인 행동을 하라. 어느 주부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이내 지금 원망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마음을 바꿨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요리를 잘한다는 장점을 살려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했다. 몇 년 후 작은 식당도 차릴 수 있었고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어려운 조건을 새로운 기회로 바꾼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연기법으로 보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그런 행동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넷째,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의 실수나 잘못도 그때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말라.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 중년의 한 남성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들로 오랫동안 자책하며 살았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했던 과거가 계속 괴로웠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면서 점차 과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를 판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를 용서하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씨앗을 제대로 심었으면 열매를 의심하지 말라. 연기법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자유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자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가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미소 짓기, 인사하기, 감사하기, 도움 주기 같은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라. 이런 작은 조건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인생도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다.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단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꽃이 피는지 결정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가시덤불이 난다. 내가 매일 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씨앗이다. 좋은 씨앗을 심어라.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선업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준 것, 친절한 말을 한 것, 도움을 준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 등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선업의 공덕을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하라.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연기의 법칙 속에서 자유롭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연을 맺고 선한 업을 짓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연기법이 주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